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지역 정가를 들썩이고 있는 경남도 내 의회 의장단 파행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나오셨습니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환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느껴지는데요. 도내 꽤 많은 기초의회가 삐걱거리는 모습이네요. 네.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도 당론을 거스르고 출마한 의원들이 이제 의장, 부의장으로 선출된 경남도의회를 비롯해 창원, 김해, 진주시의회, 함안군의회 등 도내 시군의회에서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파문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도민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내 곳곳에서 의회 파행 원인을 좀 살펴보면요. 공통적으로 민주당이 원인이다 이렇게 꼽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교수님? 일단 이제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내부 정리를 잘해가지고 의장, 그다음 제1부의장 후보를 한 명만 내세웠으면 이런 이제 파열음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다 보니까 두 명의 후보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또 민주당에서는 한 명만의 후보를 내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의 방침을 어기고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그 출마 때 제명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권자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그 도민들이 볼 때 이게 한 명만의 출마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외형상 한 명이지만은 그 내면을 쭉 보면 두 명이 출마했다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민주당의 책임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네. 이 당론 아래에 단결된 힘을 보였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들이 다 당선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죠. 그죠? 당연히 이렇게 가다 보면 류경원 의원하고 이상인 의원이 의장, 부의장으로 선출이 돼야 되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결국 이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단결된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결국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네, 그게 참 궁금해요. 예. 뭐 당내 지도부의 그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조직력이 우왕좌왕한 거고 이런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이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가실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통합당의 문제도 저는 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도당 측에서는 이번 사태 책임을 통합당에게 일부 또 돌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원래 이제 경남도의회 제2부의장은 통합당 몫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반기 때 서로가 상의를 했고 약속을 합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2부의장 자리에 또다시 민주당이 후보를 내세우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통합당에서 격노하고 있고 굉장히 심한 이제 반발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나름 이유는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누가 봐도 김하영 의원하고 장규석 의원이 의장당 선거에 나서면 안 됩니다. 특히 이 김하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전반기 때 상반기 때 부의장을 지냈잖아요. 그런데 지난 의총에서 그 의장단에서 활동을 한 의원들은 하반기 때는 평인으로 돌아가자고 이제 다 같이 약속을 했고 이게 의회의 암묵적 동의를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출마를 했고 그다음 또 그 의장 부의장 출마할 때 워낙 잡음이 심하니까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경선을 거쳐가지고 후보를 한 명만 내세워라. 이거를 어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그 지침을 했는데 이걸 어기고 이제 두 분이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분은 이제 명분도 없고 관례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결국 그래서 경남도당에서 이 두 분을 이제 제명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래통합당에서도 좀 더 그 적극적인 절차를 거친 그 상대방의 후보를 좀 더 존중해주고 이 사람들을 암묵적으로 지지를 해줬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가 않은데 결국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 민주당 소속이 아닌 사람을 지지를 해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야 너희들끼리 미리 선거 이전에 짜고 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고 불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통합당에서 먼저 합의를 깨트렸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제2
그 부의장에서 후보를 내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하튼 제가 볼 때 통합당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갈래상 또 그다음 뭐 기존에 우리 그 선거를 쭉 해보면 당연히 그 적법적 절차를 거친 상대방의 당 후보를 지지해 주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통합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워낙 초반부터 파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의 의회 민주주의가 퇴보했다. 이렇게 좀 격하게 비난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의회 민주주의가 퇴보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올바른 정당 정치 문화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좀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역대 정당들을 쭉 보면 권력만 잡으면 된다. 또 선거에서 승리만 하면 된다라는 이유로 그 솔직히 이제 철새 정치인을 많이 양산도 했고 또 이러한 정치인들을 계속해서 당선시켰단 말이에요. 또 우리 사회도 보면 당선만 되면 모든 것을 이제 간대하게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제대로 된 정당 정치 문화가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이번 그 경남도 의회 의장단 선거도 실질적으로 보면 같은 연장선상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여하튼 앞으로 이제 경선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냉혹한 그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 이렇게 못한 거는 제대로 된 그 정당 정치 문화가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이런 예상이 계속해서 되풀이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교수께서 좀 냉철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통합당도 일부 책임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파행 대해서 어떻게 또 보고 있는지. 먼저 경남도의회의 경우 민주당이 33명, 통합당 19명, 정의당 1명, 무소속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도의회 의장 선거는 가반인 29명 출석의 가반 득표로 당선이 되는데요. 의석의 가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은 의장당 구성에서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경선으로 선출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까지 내렸고요. 그러나 당론을 거부하고 단독 출마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자 의장단 선거를 파행으로 이끌었고 네. 사흘 뒤 열린 제1부의장 선거에서도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못하고 개별 출마한 의원이 제1부의장으로 선출되자 이제는 제3자인 통합당의 책임으로 기존 합의를 어기고 통합당 몫인 2부의장 선거에 출마한 통합당 의원을 기권과 무효로 낙선시키고 민주당 후보를 내었습니다. 언론을 비롯해 모두가 지목한 대로 민주당 내부 이탈표가 가장 큰 원인인데 민주당이 선거 결과와 관련한 책임을 통합당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내부 지침까지 있었고 도당 차원에서 단독 출마한 도의원들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내부 분열을 제대로 보여준 민주당은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하지 못할 망정 통합당의 책임을 전가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수적 우세를 앞세워 실력 행사를 하겠다는 모습은 다수당의 형포와 의회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폭력적인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단 파행 관련해서 대변인 통해서 통합당 의견을 직접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뭐 창원시의회도 보니까 상황이 좀 복잡했어요. 예기치 못한 민주당 후보 사퇴를 비롯해서 그 당론으로 낸 후보들이 통합당 후보에 턱없이 부족한 표로 또 지기도 했고요. 이렇게 선출되지 못한 결과가 나왔는데 내부 이탈표도 뭐 물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당론이 기초의회를 읽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속히 말해서 그 파란색 점퍼를 입고 분홍색 내복을 입고 있는 내부 이탈자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 파행 원인을 보고 계시는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창원시의회 상황.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우리 의원들이 정당 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나름대로 그 특정 정당에 다 소속이 됐으면 당론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게 그 마땅한 행동인데 그런데 그런 모습을 전혀 못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의원 개인의 자율성도 보장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부분이 있고 아니면 그 당론에 의해서 움직일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는 그 두 가지의 이제 행위 주체가 있는데 하나는 의원 개인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정당이 중심이 되어서 의회가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의원 개인이 중심돼서 작동이 되지만 그래서 원내대표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그 지금
또 마찬가지고 각 다른 시군의 의회 의원들이 이 정당 정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장우시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 이제 민주당의 김종대 후보가 건강상 이유로 사퇴를 하는 바람에 당연히 통합당 이치우 의원이 그 당선될 가능성이 꽤 높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소속으로 출마한 주철호 의원 같은 경우 그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대해서 밀어주면 견제를 할 수 있지만, 주철호 의원 역시 민주당원으로 있다가 탈당을 한 분이기 때문에 굳이 민주당에서 뭐 강력하게 지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단 상임위 위원장 선거에서 7석 중에 5석을 미래통합당에게 안겨줬거든요. 결국 이거는 무슨 말이냐, 당에서 이탈표가, 자신의 정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빨간 내복설이 설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변인께서는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창원시의회는 통합당이 21석, 민주당이 20석, 정의당이 2석,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캐스팅 보트인 2석을 가진 정의당의 역할이 매우 크고 선거 연대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러나 지난 전반기 원구성 결과 민주당은 내부 분열로 부의장만을 건지며 의장과 위원장 5석 중 4석을 통합당이 차지했습니다. 이번 하반기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김종대 시의원이 선거 당일 건강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사퇴하여 통합당 이치 의원이 27표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비록 민주당 김종대 의원이 사퇴하였다고 하지만 무소속 주철호 의원이 민주당 출신의 재선 의원인데도 14표밖에 획득하지 못했고, 통합당 이치 의장이 27표를 얻은 점, 2개의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20명보다 적은 18표가 나온 점 등은 다시 한번 내부 분열을 증명하여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민주당은 완패하였습니다. 이번 하반기 의장단 구성의 최대 수혜자는 지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정의당입니다. 2석의 정의당은 상반기에는 상임위원장, 이번에는 부의장을 얻었습니다. 2번의 의장단 선거 결과 민주당의 정치력 부재와 내부 분열이 원인으로 계속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제 여야의 의석수가 차이 나는 경우에도 민주당은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못했고, 의석수가 비슷하여 긴장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내부 이탈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과거 당적 및 행적 등을 꼽으며 신뢰할 수 없다는 해석이 대표적인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신뢰할 수 없는 인물들을 공천하여 주민을 기만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 정치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의회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바탕에는 신뢰가 필수입니다. 내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소통과 협치의 대상인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불신하는 모습은 리더십과 정치력 부재를 인정하는 꼴밖에 아니라고 인정한 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의회 의장단 구성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내부 분열, 잡음에 대한 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교수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우리나라가 이 정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개인의 조금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좀 잡음이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요, 앞으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그래도 본인의 색깔을 좀 더 주장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책을 논할 때는 본인의 주장을 내세워도 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당이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정당에 소속 안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지금 과거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국회에서 철새 정치가 용인이 되는 한 지방의회에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원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현상은 이제 결국 우리 중앙정치에서 좀 막아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의 정당 체제가 고착화 되면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경남 지역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내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선거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선거에서도 그리 될 가능성이 큰데, 결국 이제 그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역주의 정당 체제가 고착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회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도 높았고, 네. 또 그 여당의 인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게 예상이 되었고, 그래서 공천을 못 받은 일부 그 아슬아슬한 미래통합당 소속의 의원들이 그 갈아타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출발이 된 건데, 여하튼 지금 이제 막말로 우리가 철새 정치나 하죠. 이런 분들 중에서는 다음 판세를 또 관망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지난 지방 그 선거 때도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 다음 지방선거 직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가장 큰 최대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당 정치 문화가 자리를 못 잡고 또 지역주의 정당 체계의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유권자들도 그래서 이 철새 정치인에 대해서 냉혹한 심판을 할 필요가 있고 정당이 먼저 인재를 잘 발굴하고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후보를 내세워야지 계속 그 기성 정치인 특히 이제 타당 출신의 그런 이제 정치인들을 영입해가지고 선거에 내세워서 승리를 하려고 하면 이런 현상 계속 되풀이된다. 우리 유권자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정당은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당도 참 지금 상황이 바쁠 것 같습니다. 이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앞으로 통합당 도당의 계획이 어떨 걸로 보이세요? 민주당의 내부 분열로 발생된 경남도의 파행을 비롯해 도내 시군의회의 갈등은 도민에게 실망과 정치적 염증을 심어줄 뿐입니다. 이런 개탄스러운 상황에서 위기다, 기회다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도민은 안중에 없고 자기 밥그릇 싸움에만 집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네. 최근 국회에서 코로나 3차 추경을 통과시켰기에 9월 중으로 경남도청은 경남도 3차 추경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신속히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완료하여 온전한 추경안 예산 심사를 해야 합니다. 도청 예산 심사에 따라 시청, 군청 심사까지 연계되기에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파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됩니다. 또한 경남도의회는 당장 이달 하순에 임시회를 열어 도청과 교육청의 부서별 올해 하반기 업무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합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은 도의회 파행과 관련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도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우선시하겠다는 뜻입니다. 통합당 경남도당은 앞으로도 도와 도내 16개 시군의 발전을 위해 도당 차원에서 역할을 고민할 뿐만 아니라 소속 의원들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소속 의원들이 직무에 충실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지역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 위기 기회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시민단체인 부산 경남 미래정책에서는요. 기초의회 의장단 출마 제한법을 제도화하겠다 이렇게 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암묵적인 합의들이 지금 다 깨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도화하면은 좀 효과가 있을 걸로 보세요. 어떠세요? 제도하면 당연히 효과는 따른데 이게 우리 지방의회 의원분들이 인식 자체가 지금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그러니까 될까요? 국회 같은 경우 보시면 당내 경선 의무화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장이나 부의장 선출할 때 국회의장, 부의장 선출할 때는 당연히 최다선 의원이 하는 게 이제 관례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좀 생기면 당내에서 조용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지 이거를 가지고 경선한다 이런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과거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이 뇌를 꽂아 가지고 최다선 의원이 안 되는 적이 있지만은 지금 이제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런 현상은 전혀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냥 갈래대로 우리가 상식적 수준에서만 접근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의장 연임 검토하자. 당연히 의장 했으면 연임을 안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한 번 욕심을 뿌리고 두 번 욕심 뿌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특히 국회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주목을 해서 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함부로 못하지만은 그 단위가 작은 군의회 의원들을 보면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식적 수준에서 그냥 해버리면 갈래대로 해버리면 우리가 불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굳이 제도화 안 시켜도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에서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그러한 인식을 우리 지방의회 의원분들이 못 가지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앞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느냐 제대로 된 정당 정치 문화가 고착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기회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반기 경남도시군 의회 의장단 구성이 시작부터 안개 속이라 할 정도로 후유증이 우려됩니다. 빠른 시일 내 지금의 잡음을 정리할 필요성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코로나19로 참 많은 게 힘든 도민의 삶입니다. 정쟁에 시달리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